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몇 달 전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여학생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네,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이 놀아주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대범죄 아닙니까? 저희가 네,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이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검거 당시 휴대전화에 구체적인 정황이 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알았다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윤선 교수님,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정면으로 좀 배치되는 상황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거잖아요. 이건 아마 오늘의 그 톱뉴스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1번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이제 경찰 수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법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찰에 의해서 먼저 얘기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뭔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가 이 바로 물론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정황이 있었다 또는 그 휴대폰의 어떤 그 포렌식 과정에서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물론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 중이고 예.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경찰이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문제지 조금의 시간만 지나게 된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팩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 장윤기가 우연히 마주친 그 여고생을 자기가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동반자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동선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어도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과정 또는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더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특별수사단이 밝혀낸 것은 아니고 수사팀도 인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했던 당시 수사팀도요.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을 발견을 했는데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검찰에 넘긴 겁니다. 김문배 팀장님, 이거 의도적으로 좀 누락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국수본의 특별수사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에 경찰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에는 10일 내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만만치는 않은데 당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베트남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뒤에 지나가는 여성을 우연히 살해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때에 강간살인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증거가 있는 게 뭐냐 말다시피 케이블 타이, 그리고 리얼돌 같은 거를 은폐한 거로 봐서는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수본에서 수사를 철저히 하다 보니 아마 그 피고인이죠. 피고인 장윤기가 남겼던 휴대폰, 그걸 포렌식을 했더니 포렌식 내용에 저 장윤기가 기히 그 여학생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여학생은 장윤기를 몰랐지만 장윤기는 수개월 전에 그 여학생을 알고 인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행 당일에도 여학생을 알고 보고 추적해서 살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수사할 때 이거를 철저히 수사했어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부족했다. 구속 송치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일반 살인죄로 송치했다 하더라도 예. 추후에 증거가 나오면 추가 송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수사한 내용을 처음에는 못 보냈지만 그 추가로 수사한 내용을 다시 수사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누락보다는 죄송한 말이지만은 저거를 계획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수사팀장이 좀 여러 가지 은폐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좀 숨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윤기는 2달 만에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같은 재판에서 본인의 과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그러니까 그동안의 진술 말고 이번에 내가 인정한 것만 좀 채택을 해달라 이런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이제 통상 그 진술을 번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점이 이제 작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시당초에 자신의 어떤 진술을 이 재판부가 들여다보거나 또는 짐작을 하지 못하게 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장윤기 측이 처음에 이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대는 그 과정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뭐 약간의 제3자의 관찰자적인 그런 어떤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이제 검찰이 과거에 진술을 했었던 그 내용을 갖다가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과거의 진술과 배치되는 그런 저항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의 어떤 그 진술 증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항이 본인은 미리 예측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강한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특별수사단 수사에서 당시 수사팀이 그냥 지나친 아주 중요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어머니는요, 경찰을 향한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원이가 떠난 뒤 저희에게 하루하루는 숨쉬는 곳조차 채원이에게 미안하고 고통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경찰이 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합니까? 피고인석에 앉아 공권력을 이용한 아버지의 비호를 받으며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네,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어머니도 들으셨을 텐데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지 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부시장님, 네. 경찰을 믿었었는데라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아요. 유족 입장에서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피해자를 위해서 사건에 관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경찰이 알고 보니 살인마를,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또 여기에 관한 실질적인 혐의를 축소하기 위한 진행됐던 일련의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언론이 이러한 내용들을 전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밝혀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가정을 전제해 봤을 때 경찰은 일반 살인사건으로 이 사건을 덮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알아낼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왜 이런 애들을 피해자가 고스란히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지 정말 통탄한 노릇이 아닐 수 없을 것이고요. 5월 달에 일어난 범죄고 지금 벌써 2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뉴스탑10의 첫 번째 보도에서도 또다시 새로운 일들이 나온 거예요. 네. 사건이 발생하면 살인사건 어떤 범죄가 있든지 간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가장 기본일 것이고요. 그렇죠. 요즘은 인터넷에 관한 검색 기록, 최근에는 AI에게도 물어보는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에 대한 기록들만 조회해 보더라도 이 범죄가 있기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아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 일일 겁니다. 근데 그런 가장 기초적인 일조차 방기하고 심지어 확인됐던 일들조차 제대로 진행하면서 이 내용들을 송치하는 과정에 빼버렸으니 아마 지금 경찰이 노력해서 밝히려고 하는 일들의 최종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전국적인 사건에서 같은 비슷한 일들이 또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바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같은 일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한 어떤 향후 조치를
이 보안 수사권과 함께 마련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과제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장윤기의 강간살인 정황을 묵살한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요, 이 수사팀장의 주요 혐의들이 공개됐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강력팀 직원들은 피의자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리얼도어, 케이블 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았고 범죄와 관련될 만한 수사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언익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네, 수사팀장이 받고 있는 혐의 살펴보면 대부분 성범죄를 좀 감추려는 듯한 의도가 읽힙니다.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라는 조사를 팀원들에게 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범위를 그래서 제한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게 강간 목적의 살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살인으로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고 큰아버지도 그러니까 또 현직 경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어느 식으로든 장윤기에게 진술을 어떤 식으로든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바로 그러한 이 목적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수사팀하고 12번에 걸쳐서 통화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직 그러니까 지금 구속됐던 수사팀장은 일면식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달이 걸쳐서 건너가면 다 알만한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사실 그러니까 장윤기의 그 혐의를 좀 더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 동정심 내지는 그런 그러니까 이 정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바로 그 때문에 단순 살인이 아니고 강간 목적의 살인이 될 경우에는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무기와 사형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그러니까 이제 동료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작용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경찰이 진실을 밝혀서 그에 합당한 그러니까 징벌을 내려야 된다는 그 수사 목적을 내팽개쳤던 것이 아닐까. 바로 예. 그 때문에 가장 큰 혐의가 될 수 있는 이 강간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성적 목적 살인이라는 부분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을 방관하고 또 이 증거들을 방치하고 또 숨겨주고 또 이렇게 심지어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그냥 손에 넘어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방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장윤기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증거품으로 수집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게 찍혀있는 영상을 삭제한 것도 혐의로 적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취재를 해보니까요. 정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징계를 당할까 두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본인 징계만 두려웠고 피해자에 대한 진실 밝혀주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한 모양이에요. 아니 징계가 두려웠으면은 본인에게 수사권이 주어졌을 때 수사를 똑바로 하고 확실히 했었어야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부실 수사 플러스 이제 증거 인멸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이제 하나씩 속속 나오고 있는데 본인에게는 그 어떤 징계를 당하지 않아서 정년의 어떤 그 순간까지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특별수사단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사 그 과정에서 일반 살인으로 이제 하지 않고 강간 살인으로 하지 않고 예. 일반 살인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경찰에서 발표한 그 내용들만 본다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성적인 것만 나오면 그걸 갖다가 없애라, 그걸 빼라. 심지어는 그 팀 내부에서도 이거는 성적 목적 같다. 그리고 이전에 바로 이제 며칠 전에 그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그 성폭행을 하고 신고 들어온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적 목적을 다 빼서 장윤기에게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의 혐의만 그것을 갖다 송치하려고 노력했었던 예. 이런 과정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여기 와서 이 시점에서 정년을 얘기하고 그런 그 사항은 전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수사팀장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요, 광주청의 으뜸 형사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고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표창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사를 해왔고 경찰 생활을 잘해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건 때문에 이런 신뢰가 다 무너진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데 장윤기에 대한 강간살인죄 적용을 묵살한 이 수사팀장은요, 윗선의 지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구속된 강력팀장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강력팀장이 강간 목적 살인으로 의율하지 않고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사팀원들은 수사팀장으로부터의 어떤 지시 얘기를 하고 수사팀장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은배 팀장님, 윗선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된 수사팀장, 강력팀장이죠. 이 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살인죄가 강간살인죄가 아니고 살인죄로 축소해서 수사했던 것이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의사가 아니고 윗선의 지시나 어떤 감독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윗선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 그 위에 경찰서장, 그리고 상급 부서인 광주경찰청이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형사계장이라든지 부장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 팀장이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광산서에서 지휘받았다고 하면 경찰 형사과장하고 서장은 관계됐을 것이고 그 위에 상급 부서인 수사부서의 부장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수사를 해서 누구든지 아니면은 3자로부터도 어떤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장윤기의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윗선도 수사해야 되지만은 장윤기 부친까지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윗선이 그걸 지시했던 윗선이 누군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이 12번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들여다 볼 것 같은데요. 오윤선 교수님, 지금 김은배 팀장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전이 오갔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장윤기의 아버지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예, 당연히 그거는 형사처벌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 대가에 의해서 지금 이 수사팀장이 저러한 행위를 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밝혀진 것은 12번의 그 통화에서 그 차량을 갖다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영감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 수사를 하는 팀에서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지금 이 장윤기에 대해 가지고 장윤기 아버지가 성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은 좀 뭔가 이렇게 그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진작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장윤기는 전과가 없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에 암수 범죄를 저질러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장윤기가 휴대를 하고 있었던 이전에 있어서의 4대의 휴대전화를 전부 다 어디다 유기를 것도 아니고 완전 인매를 위해서 소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지금 장윤기의 아버지가 뭔가의 어떤 금전적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친족 특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합당한 처벌을 분명히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렇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그 시간에 공교롭게도 검찰은요, 장윤기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러니까 시점이 좀 공교로운데 같은 시간에 경찰은 발표를 하고 있고 검찰은 또 압색을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그 국수본에 수사를 하고도 있고 또 검찰에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이 부실하니 경찰청에서 수사한다 하더라도 부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보안수사권을 활동해가지고 경찰청 자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압수수색하게 되면 확실히 광주경찰청이 상급 부서이기 때문에 이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경찰이 입건된 게 수사팀원하고 수사팀장, 그리고 형사과장, 경찰서장이 형사 입건된 걸 알고 있습니다. 4명 입건됐는데 계속 수사하다 보면 추가로
몇 명이 더 형사건 될지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4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관련 사람이 나온다 하면은 검찰에서 추가로 또 그 사람들을 형사입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검찰과 경찰의 수사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단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그 정황이 나온 건데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장윤기의 주장이 송두리째 뒤집힐 수 있는 단서입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검거 이후에도 피해자를 노려서 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단 겁니다. 오늘 공개된 경찰 특별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훨씬 이전부터 여고생을 알았을 흔적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 직후 수사팀이 압수한 장윤기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분석한 결과 살해한 여고생을 범행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을 걸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고생의 존재를 장윤기가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런 정황을 광주 광산경찰서 초동수사팀도 휴대전화 감식 결과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더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추후 수사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걸로 드러나면 경찰의 부실 수사 책임 논란은 물론 장윤기의 향후 재판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건 이 부실 수사 의혹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장윤기의 스토킹 범행과 이번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건데요. 오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게서 윗선 지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감이 여고생 살인 사건과 장윤기가 성폭행했던 외국인 여성 스토킹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윗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구속된 강력팀장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박 경감의 직속 상관인 광산경찰서 당시 형사과장과 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적용할 혐의인 죄명을 판단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나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사팀장의 당시 직속 상사였던 형사과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장에게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적용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지만 수사팀장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오늘 광주지검은 광주경찰청 지휘부에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하려고 광주경찰청에 대해 처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이 수사팀장은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실 수사가 드러나면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그랬던 건데요.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중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수사팀원에게 지시한 사실을 최근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상 삭제 지시를 받았다는 휘하 수사팀원의 진술이 잇따르자 결국 시인한 겁니다.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박 경감은 정년 퇴임이 2년 남았는데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게 드러나면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이 일반 살인죄로 넘긴 장윤기에 대해서 검찰이 성폭행 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자
부실 수사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살해에 쓰인 흉기를 찾으려고 집중하다가 놓친 것이라며 처음부터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